네, 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이충환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1시간 전에 나왔던 10월 중국 산업활동 동향이 좀 좋지가 않았네요. 생산은 뭐 2008년도 이래로 최저치였었고요. 또 투자는 2000년 이래로 가장 뭐 느리게 좀 나왔다,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 쪽만 약간 살아있고, 특히 생산 쪽은 좀 많이 꺾여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뭐, 추가적으로, 금융 완화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그래서인지 뭐 이 지표 나오고, 순간적으로 한 1% 밀렸다가 지수는 0.2%까지 낙폭은 좀 줄어났는데요. 자, 중국 시황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 금일 상해 종합지수는 지금 약보합세를 기록하면서 3,600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해주셨다시피 오늘 주요 경제 지표가 오후 2시 30분에 발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은 이런 주요 경제 지표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약간 좀 관망세를 보이는 분위기로 횡보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시 30분에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약간 경제 지표들이 약간 좀 엇갈리게 발표가 됐고 이에 따른 실망 매물감이 나오면서 약 1% 가까이 하락을 했었지만은 곧바로 다시 이런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일에 이어서 지금 이틀 연속 경제 지표가 좀 약간 좀 긍정적으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한 만큼 좀 부진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틀 연속 나온 주요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고 있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2015년 GDP 성장률을 목표치로 했던 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판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11월, 11월에 아주 강력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11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위안화의 IMF, SDR 편입 기대감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일단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단은 긍정적인 지금 투심이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SDR 편입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해외 투자 은행들이 약 90% 이상의 확률로 지금 편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어떤 쪽들이 강하게 움직였나요? 예, 오늘은 11월 11일 광군제죠. 광군제이기 때문에 소매 관련된 종목들과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상승 업종을 살펴보면, 일단은 뭐 온라인 블랙프라이다 보니까, 인터넷 관련 업종들이 약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공작 기계 같은, 전문적인 어떤 IT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크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광군제 기대감의 소매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광군제 당일인 금일에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은 뭐 귀인조 같은 경우에는 전일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등 광군제에 따른 어떤 소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흐름은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금일 하락 업종을 살펴보면은 거의 다 금융주입니다. 뭐 은행주,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은행주나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IPO 재개나 그리고 성강통시행 뭐 이슈 이런 관련된 이슈들을 통해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종별로 순환되면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이슈와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종합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2시 반 구간대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2시 반이니까요. 그쪽 산업활동 동향 나왔습니다. 지금 산업 생산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전체 GDP랑 연결될 수 있는 직결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데요. 이게 거의 뭐 2008년도 이래로 최저치였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좀 점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오늘 방금 전에 발표된 수치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 일단 10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치가 10.9% 그리고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10.9%였습니다.
예상과 전월치가 동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다음 표를 살펴보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발표된 10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11%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약간 횡보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어떤 추가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인프라 건설 투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에 비해서는 크게 소매 판매가 살아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어서 발표됐던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는데 전월치 같은 경우는 5.7%였고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5.8%였습니다. 하지만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5.6%의 산업 생산 지표를 보였었는데, 일단은 뭐 최근 7개월 내 최저치를 보이고 있고, 뭐 표로 그래프로 확인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소매 판매도 크게 전반적으로 개선되진 않았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관련돼 가지고는 뭐 화학이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산업 생산 지표들이 조금 개별적으로는 상승을 했지만은 아직도 그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돌지 않은 어떤 대형 장비 기계 업체들이나 다양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시장의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 좀 증폭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위안화 SDR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에 오히려 더 포커싱을 맞추면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세계 로봇대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뭐 11월 23일 정도에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점검해 주시죠. 예, 11월 말에 베이징에서 세계 로봇 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일단은 뭐 중국 과학기술협회 그리고 공신부 그리고 베이징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주최를 했는데, 일단 중국 정부는 이번 세계 로봇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중국의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에는 또 로봇 산업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뭐 로봇 산업과 관련된 13차 5개년 계약의 초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어떤 관련된 어떤 전망이 강해졌었기 때문에 로봇 산업 관련된 업체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산업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중국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전체의 로봇 산업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약 25%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러한 글로벌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약 50%의 로봇 산업 규모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일단은 뭐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기준해서 약 27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로봇 사용 밀도가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표를 한번 살펴보면 국가별 산업용 로봇 사용 밀도입니다. 뭐 로봇 사용 밀도라고 하면 노동장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보유량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글로벌 평균 같은 경우는 약 62대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은 이런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 30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평균 수준으로만 성장을 해도 지금 현재 산업 규모에서 약 2배 정도의 성장 여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산업용 로봇에 대한 어떤 매출과 수요를 살펴보면은 중국 산업용 로봇의 90%가 해외에서 수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국산 로봇 생산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산업용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단 공신부에서는 약 2020년까지 국산의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을 45%로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지원금을 진행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로봇 산업 관련돼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후광통 관련주 중에서 연관된 기업은 중과서관과 그리고 상해 전기기계, 중신장비 같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업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가져오신 투자 유망주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해 전기기계입니다. 방금 전에 중국의 로봇 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도흥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형 전기기계 설비 제조 업체입니다. 일단 주요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약 80% 이상의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일단 중국 엘리베이터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중국 정부는 지금 지속적으로 도시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인프라 건설 투자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 투자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면은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엘리베이터 건설 수요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의 유지 보수 시장까지 동시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주요 매출 원인 엘리베이터 관련 산업 시장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용 로봇하고 정밀 기계 관련된 어떤 신성장 동력을 지금 확보한 상태이고,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상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유기업 개혁에 가장 선두로 나서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유기업 개혁의 대상으로 지금 인지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향후 인수 합병이나 어떤 자산 교환 등의 방식을 통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로봇 산업의 성장, 그리고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 투자에 따른 엘리베이터 수요 증가, 그리고 이런 국유기업 개혁 수혜가 더해짐에 따라서 동사의 어떤 상승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해 증시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안개 구간을 벗어나서 1번 신호와 2번 신호가 뜨면서 소폭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지금 상승 출력이 좀 둔화돼서 2번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안개 구간을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관련된 신호들이 지속적으로 출현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스팟 시황으로 보니까 중국 자동차 판매가 10월 달에 세제 인하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194만 대, 작년보다 13.3% 증가했다고 중국 자동차 제조 연합회가 밝혔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재료들도 있었었고요. 자, 마감 포인트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이 보면 3,500선 지지 기대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수가 8월 말 저점에서 한 30%, 한 두세 달 정도 만에 30%가량 급등한 분도 있고요. 단기로 보면 거래량 조정이 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두렵기도 한데요. 마감 앞두고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경절 이후에 10% 이상 상승을 했었다가 조정 기간을 거치고 다시 성강통 시행 이슈와 그리고 위안화 SDR 편입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강조가 되면서 다시 10%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 이후로 약 20% 가까운 지금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지금 기술적인 위치에 있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쨌든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대비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주 경계 지표가 발표가 되지는 않지만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세계 로봇 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회의가 필리핀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런 에이펙 회의 같은 어떤 주요 정책 이벤트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속적인 어떤 기대감이 상해 증시를 떠받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위안화의 IMF SDR 편입 기대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외 언론이나 아니면 골드만 상스 같은 해외 투자 기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금융주나 그리고 방금 전에도 광군제 관련된 종목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이충환 대리였습니다.